피부를 관리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아우라가 느껴지는 걸까요? 외모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직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까요? 나이도 학벌도 직위도 재산도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가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본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타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아우라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이 무엇인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1.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성.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물이 단 한마디의 비판으로 무너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굳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극이 오면 즉각 반응하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면 반응한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반응의 관성이 있고 직장과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압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압박 속에서 진짜 감정 조절이 아닌 감정 억압이 일어나고 억압된 감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크게 터집니다. 같은 자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면에 그 자극을 담을 공간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 인식이 자연스러운 거리감과 존중을 만들고 그것이 아우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오늘부터 실천 방법. 첫째, 반응 전 3초 정지 훈련하기.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를 멈춥니다. 이 멈춤 동안 편도체의 초기 반응이 가라앉고 전두엽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둘째, 감정 촉발 지점 파악하기. 일주일 동안 자신이 흔들린 순간을 간단히 기록합니다. 비판인지 무시인지 거절인지 패턴이 보이면 같은 자극이 왔을 때 자동 반응 대신 선택적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흔들린 후 회복 시간 단축하기. 흔들렸을 때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거나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신체 상태를 바꾸면 감정 상태도 따라 변합니다. 회복 속도가 빨라질수록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보다 강한 침묵과 여유. 회의에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가장 기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내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던진 사람의 말이 그 자리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연이 영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말이 많아지는 순간은 대부분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때입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말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40에서 50대가 되면 이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말의 양이 아닌 말의 질을, 적극성이 아닌 여유를 더 무겁게 읽습니다. 열심히 말했는데 기억되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서 말의 양이 존재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희소합니다.
희소한 것은 더 주의 깊게 처리됩니다. 또한 침묵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자기 충족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지는 사람이 공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공간을 채우려 할 때 아우라 있는 사람은 공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 방법. 첫째, 설명 충동의 원인 먼저 확인하기.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인가 아닌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말하고 후자라면 멈춥니다. 이 구분 하나가 말의 밀도를 높입니다. 둘째, 결정 후 내부 완성 확인하기. 결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결정의 이유를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는가? 내부에서 완성된 결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완결된 것으로 전달됩니다. 셋째, 말의 양 줄이기 연습하기. 세 문장으로 말하던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연습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말이 무게를 가지고 그 무게가 존재감이 됩니다. 3.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도 주변의 말 몇 마디에 흔들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의견을 제안하면 처음에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기준은 점점 더 외부로 이동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보다 타인이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오랫동안 조직과 사회와 가족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온 관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곳에는 타인의 평가가 채워집니다.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하지 않음이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판단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판단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 역전이 심리적 서열을 바꾸고 바뀐 서열이 자연스러운 무게감으로 느껴집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따라 흔들리고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걸러냅니다. 오늘부터 실천 방법. 첫째, 주의의 방향 알아차리기. 대화할 때 자신의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신의 판단 기준 명문화하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둡니다. 내부 기준이 명확할수록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반응 확인 충동 견디기.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즉각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한 발자 더 견딥니다. 이 견딤이 반복될수록 타인의 반응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시선이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4. 경계를 지키는 단호한 태도. 경계가 무너지는 방식은 대부분 서서히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애매한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줬기 때문에 다음에도 들어주게 되고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죠. 50대가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오랫동안 배려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온 사람에게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경계 없이 지속된 역할은 그 사람을 소모시키고 소모된 사람은 결국 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계는 역할의 포기가 아니라 그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의 수용은 희소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은 당연해지지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수용은 특별해집니다. 그 특별함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생깁니다. 경계가 아우라를 만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경계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존중받습니다. 오늘부터 실천 방법. 첫째, 에너지 소모 지점 파악하기. 한 주 동안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든 상황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경계는 모든 곳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모가 일어나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담담하고 간결한 거절 연습하기. 거절할 때 사과나 긴 설명 없이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 주라면 가능합니다. 처럼 사실적으로 대안과 함께 거절합니다. 담담한 거절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합니다. 셋째, 경계 반응의 일관성 유지하기. 한 번 세운 경계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오늘 거절하고 내일 들어주면 상대는 그 틈을 찾습니다. 일관된 패턴만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경계가 됩니다. 5. 시간이 만든 내면의 밀도.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향, 성과, 소식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빈약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없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는 풍부한데 자기 삶에 진행 중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타인의 성공은 박탈감이 되고 타인의 실패는 일시적인 위안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40에서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 등 여러 전환점이 겹치는 시기를 맞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규정하던 역할들이 변화하면서 생긴 공백을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삶은 자신의 공백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다시 무언가를 심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진행 중인 것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음이 자기 충족성으로 읽힙니다.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것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유한 향기,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간의 정체입니다.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잃어가고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 방법. 첫째, 하루 한 가지 경험 처리하기. 하루 끝에 오늘 있었던 일 하나를 선택해 5분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자신에게 무엇을 드러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경험을 내면에 축적시킵니다. 둘째, 자신의 변화 궤적 확인하기. 3년 전, 5년 전과 지금의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합니다. 자신의 성장 궤적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내면의 근거가 되어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립니다. 셋째, 외부 자극 소비 시간 줄이기. 소셜미디어 등 외부 자극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 30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내면의 밀도는 조용한 시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말보다 강한 침묵과 여유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번지는 여유로운 미소, 서두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태도,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왠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아우라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채우려 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것,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집니다. 그것이 아우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라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1.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성. 2. 말보다 강한 침묵과 여유. 3.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 4. 경계를 지키는 단호한 태도. 5. 시간이 만든 내면의 밀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단 한 분만이라도 나눠주세요. 그 한 분의 하루가 어제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